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법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강세장에서도 투자 기회가 있지만 약세장에서도 언제나 투자 기회가 있고 투자 종목이 있습니다. 이 코너를 열심히 보시면 언제나 투자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돼지는 언제나 시장에서 도살당하고 맙니다. 이 코너를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약세 2150선도 위태해 보입니다. 현재 2151.25 기록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오늘 또 이런 약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실적 시즌, 실적 발표 시즌에 발표가 임박하거나 발표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매도를 많이 합니다. 기관들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는 어닝 시즌 이전 프리어닝 시즌에서 샀다가 어닝 시즌에 파는 것이 바로 단기매매 투자 트레이딩 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서 어닝 스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해서 계속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적 노출 효과, 실적 어닝 스프라이즈를 예상했더라도 당일 반짝하더라도 노출 효과에 의해서 그때 매수세가 따라붙으면 거기다가 내다 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은 언제나 등락이 있는 것이죠. 단기 트레이딩에 의한 오늘의 약세 그렇습니다. 금액을 거듭하고 있는 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5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조정 문제가 아직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1,05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폭은 제한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예, 환율은 외환시장 요인으로 본다면은 글로벌 자본시장, 자금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불안 요인이나 큰 움직임의 틀이 변하는 요인이 있는가를 우리가 체크하지만 일상으로 매일매일 매매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는 등락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면은 환율은 떨어지고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면은 환율은 올라가고 오늘 외국인 팔았습니까? 샀습니까? 팔았죠. 그러니까 환율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네. 매일매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 환율에 대한 변화는 큰 시장의 큰 변화가 있는가 이러한 우려 요인을 체크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등락은 그냥 하루하루 외국인이 사고 팔고에 따라서 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명쾌해지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실적에 따라서 지수가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IT주에만 좀 집중되는 듯 하다가 이제는 좀 전반적으로 퍼진 것 같습니다. 이미 반영이 되었나 싶었는데 다시 또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이 실적에 대한 오류가 중요한 기업들이 오류가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추정을 잘못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예상했는데 의외로 무려 30% 40%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적에 대한 추정 오류죠.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애널리스트라고 언제나 추정치를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애널리스트가 똑같이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지금 오늘 상당히 의외의 주가 흐름이 있을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는 좋은 실적이 나왔더라도 기대치보다 좋지 않다면은 어닝 쇼크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와야 어닝 스프라이즈지요. 그러니까 반대로 기대가 매우 적었는데 불구하고 기대보다는 조금 낮다. IT 같은 경우죠. 기대치가 굉장히 낮춰져 있었는데다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만큼 나쁘진 않다. 이것만 해도 이미 주가에는 낙폭 과대로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의 흐름에서 조금씩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때 이변은 아니다. 이변은 아니다. 당연히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포스코가 실적이 좀 부진한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해외 증권사에서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장 초반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국내 증권사에서 하반기에는 좋다라고 반대로 의견을 내면서 낙폭을 줄여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예, 네, 47만 8천 원입니다. 예, 포스코나 철강주의 실적 전망은 매우 어렵습니다. 네. 다 그래서 엇갈리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철강주에 대한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강주는 철강 원광석, 그러니까 원광석의 그 가격이 상품 시장에서는 수요가 계속 많기 때문에 계속 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강 수요가 많다는 것은 철강 가격이 당연히 올라줘야 되는데, 철강 가격은 중국에서 철강 제철 회사를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중국에서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철강 가격을 자꾸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철강 회사를 많이 만들어서 또 이 제품 공급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제품에 대한 공급은 중국이 다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중국이 철광석에 대한 수요도 결정하고 있고 공급도 가격도 거기서 결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철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 난립돼 있다고 해서 철강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이 구조조정이 충분히 끝난다면, 그리고 또 철강 수요가 하반기에 일본이나 또는 유럽에서 경기가 조금씩 회복된다면은 수요가 가격을 견인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우리가 한국 애널리스트들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네. 지금 현재의 원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외국계 리포트입니다. 그러니까 시각 차이죠. 시각 차이인데 실제로 그러면 두 시각 차이에서 누구를 맞추느냐? 저는 중국 차이나 증시가 방향을 결정합니다. 포스코 철강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과거 추세 흐름을 보면은 중국 증시가 턴어라운드 해야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철강주가 랠리를 펼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 차이나 증시의 방향을 보시는 것이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진행 지표가 됩니다. 리포트보다는 철강주는 중국 증시를 초점에 좀 맞추자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기아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오늘 장 초반부터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2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 협상을 타결지었다라는 것도 호재가 됐고, 3분기 신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현재 1.68% 상승 중인데요. 기아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동차는 뭐 전반적으로 지금 최고 업황이 좋은 영역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성장 궤도에 들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은 그야말로 차익 실현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 달렸는데, 네. 물론 차익 실현도 일부에 대해서 또는 실적 시즌이 이제 발표했을 때 그때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차나 현대모비스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아차에서는 하반기 모멘텀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해서 차익 실현을 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아차는 K5 시리즈가 굉장히 지금 호평을 받고 있고, 스타일, 디자인이 굉장히 지금 현대차에 비해서 지금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다 해서 아직 차익 실현을 구태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판단해서 외국계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실적 전망이나 이 실적 모멘텀에 대한 주가 흐름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주가 흐름이 등락했다고 해서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현대차 그룹은 거의 동일하게 간다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군요. 원자력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산업, 한전 KPS, 한국전력 오늘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한국전력은 하락 전환을 했더라고요. 또 두산중공업도 중국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를 납품한다라는 소식에 또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두산중공업 여기 있네요. 1.47%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 원자력 발전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국내의 수혜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던데, 원자력 관련주에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원자력 관련주는 사실 이제 일본 원자력 사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강 시장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장기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그 전망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누르고 있죠. 그런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원자력이 다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남아에서는 이 원자력 발전이 여전히 필요하고, 이 필요한 시장에서는 한국이 지금 독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원자력 발전 시설에 대한 이러한 노하우라든가 발전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또 한 차례 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하락했던 낙폭의 하락폭의 절반 정도는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낙폭의 절반까지는 회복을 못한 상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기대감, 오늘 또 뭐 한일 정상회담이라 한국 인도 정상회담이 또 있다고 발표하면서 네. 인도에서 원자력 수주를 우리가 할지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고, 만약 그것이 나온다면 한 번 더 모멘텀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있다.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장기적으로는 회의적이지만요. 그렇죠. 그렇지만 기술적 반등도 충분히 아직까지는 여유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괜찮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예. 기술적 반등에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장님과 함께 시황 정리해봤고요. 다음 순서로는 시장을 이기는 법 두 번째, 오늘 소장님께서 선정하신 저평가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실적 발표 시즌에는 좋은 실적이 발표했는데도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실적인데도 주가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적 노출 효과라 그러죠. 오픈, 공시됐을 때는 실제로 주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반대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특히 성장주 쪽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성장주, 기업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해서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많이 나오고, 그 흐름은 장기적으로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해서 성장 프리미엄을 지불해서 주가는 실적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실적은 막상 실적 발표 시점이 되면은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기가 쉽죠. 왜냐하면 기대치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왔더라도 기대에 미흡하는 실망이 많습니다. 왜냐? 주가가 너무 빨리 앞서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장주에 대한 결점이고 함정일 수가 있습니다. 성장주는 반드시 투자 수익에 보탬이 되고 또 한 종목주만 가지고 있어야 될 매우 좋은 투자 방법이지만, 성장주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렵다는 부분,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성장주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오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캐터필라, 이 캐터필라는 세계 경기의 선도주입니다. 그야말로 중국 경기가 얼마나 강하냐를 가서 캐터필라의 실적이 실제로 읽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터필라는 중국 경기에 대한 대용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캐터필라 주가가 좋은 랠리를 펼쳐왔죠. 그런데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의외로 쇼크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실적 발표했나요? 쇼크했습니다. 이익이 무려 작년 대비 40%나 늘어났는데 캐터필라 주가는 어닝 쇼크로 매도세가 나왔다. 이것은 바로 경기 예측에 대한 전망치가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앞서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캐터필라뿐 아니라 다른 성장주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대차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또는 화학주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기대치보다 못한다면 쇼크가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적이 그렇게 좋다는데 왜 주가는 떨어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우 쉽게 접근하는 쪽은 저평가주. 현재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상당히 추정 가능할 때, 이것은 성장주만큼 투자 수익을 많이 내주진 않지만 하락에 대한 위험을 굉장히 방어해주는, 그야말로 방어주 성격도 가지면서 안정 수익을 내주는 매우 좋은 투자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평가주를 찾아내기만 하면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투자에 이길 수가 있다. 시장을 이길 수가 있다. 성장주는 시장 흐름에 따라서 큰 폭의 등락을 하기 때문에 만약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은 크게 성장주라고 따라갔다가 크게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평가주는 워낙 현 주가가 실적에 또는 기업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주가는 별로 영향을 안 받죠. 시장 흐름에.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방법, 크게 욕심을 내지만 않는다면 시장을 반드시 이기는 방법은 바로 저평가주를 찾아내는 겁니다. 캐터필라와 똑같은 성격의 주식이 한국의 두산인프라코아입니다. 똑같이 중국 시장에 건설 기계를 팔고 있는 회사고
거기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회사지요. 그런데 두산인프라코아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두산인프라코아 실적은 지난 분기보다 겨우 2% 이익이 늘었는데도 어닝 서프라이즈로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산인프라코아가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다 해서 주가가 미리 앞서서 너무 지나치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대치가 굉장히 낮춰져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공작기계 실적이 좋아서 다 상쇄시키고 괜찮더라. 의외로 좋은 실적이네 해서 서프라이즈죠. 그러니까 두산인프라코아는 실적에 비해서 현저히 저평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시장 등락에 관계없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장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반드시 이기려면 시장 흐름에 크게 불안해하지 않는다면 저평가주를 찾아야 되죠. 저평가주. 최근에 국제 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금 관련주 고려아연의 주가가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아연의 주가가 고성장주로 들어갔다가 한 번씩 은 가격이 흔들리면서 되돌림이 있었고 지금은 되돌림이 다시 가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되돌림을 당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처음 금에 접근하려는 분이 금 대신에 고려아연주를 접근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서 따라잡기가 불안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 관련주 고려아연 관련 회사, 고려아연의 모기업인 영풍의 주가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풍은 황제주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당 가격이 1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이죠. 뭐 이것을 시장에서는 황제주라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주들이 요새 주가가 요동을 친다. 야, 이 황제주의 반란이냐? 뭐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영풍은 바로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저평가주였기 때문에 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을 이어왔습니다. 영풍과 고려아연의 주가를 비교해 보면은 영풍은 고려아연의 지분을 27%를 가지고 있는 모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의 주가가 영풍의 주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지난 1년 이상의 가격 흐름을 보면 또는 지난 5년 이상 가격 흐름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가의 등락률은 똑같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려아연의 주가가 급등하는 동안에도 영풍의 주가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못했지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것을 인식하고 영풍의 가격이 고려아연의 주가를 급격히 추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갭 메우기가 이루어진 것일 뿐이죠. 영풍은 그냥 고려아연의 주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올랐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따라서 올라간 겁니다.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지분 가치가 27% 10%니까 2조 3천억 정도 되는군요. 2조 3천억이면 영풍의 지분 가치보다 더 많은 가격이죠. 그러니까 영풍 자체의 영업 가치를 빼고 계열사 지분 가치만 해도 시가총액을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죠. 본사의 가치까지 합하면은 훨씬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갭 메우기는 이제 한 차례 끝났기 때문에 이 갭 메우기 정도면은 충분히 시장을 설명을 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평가주는 시간이 가면은 갭 메우기가 어려져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러니까 매우 안전한 투자 방법이고 반드시 이익을 내주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영풍을 따라갈까요? 지금은 좀 늦었습니다. 이미 아까 차트에서 봤듯이 이미 다 따라잡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영풍은 따라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영풍정밀이 있습니다. 영풍정밀. 똑같이 계열사 회사인데 영풍정밀은 중화학 플랜트용 펌프와 밸브, 부품을 납품하는 매우 업황이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1분기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2분기 실적도 많이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플랜트 설비 증설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설 플랜트 설비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밸브와 펌프가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황은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실적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다 반영되지 않은 것이죠. PR이 7배밖에 안 됩니다. PR이 7배면은 업황이 굉장히 좋고 두 자릿수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PR 7배면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영풍정밀이 계열사 영풍 4.5% 지분을 가지고 있고 고려아연의 지분을 1.5%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분 가치를 합하면은 약 2,300억. 지금 영풍정밀의 시가총액은 1,9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열사 지분 가치만 해도 시가총액의 1.3배나 됩니다. 본사 가치를 제외하고 본사 가치도 매우 우량합니다. 그래서 저평가로 따진다면 영풍정밀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아까 고려아연의 주가에 따라서 갭이 발생했던 영풍의 주가가 최근에 다급하게 따라붙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영풍정밀도 주가 흐름이 똑같은 동조화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 벌어진 갭을 아직까지 영풍정밀은 메우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 있다면 이만큼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저평가주를 접근하면 이 갭 메우기는 조만간 신속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많이 따라붙었군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저평가주의 매력이고 반드시 이기는 방법이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종목에 해당되는 것이죠. 주식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일매일의 등락을 따라잡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단기 트레이딩 열심히 꽁무니를 뒤쫓지만은 항상 손실로 결론이 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앞서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뒷꽁무니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방법은 미리 선취매를 해야 되고 선행지표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행지표를 읽는 노력이 힘들다면 저평가주를 찾으면 되는 것이죠. 저평가주. 그래서 저평가주라는 것은 기업의 실적 가치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갭이 많이 벌어지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말합니다. 이런 종목들에 투자하면 매우 편하고 안정적으로 쉽게 시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주가가 천천부지로 오른다면 계열사 영풍의 주가가 곧 뒤따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풍의 가격이 다 따라갔다면 영풍정밀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종목을 발굴하는 노력이죠. 시장을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조금만 주의하시면. 시장을 반드시 이기려면 저평가주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온라인 스탁은 동양종금증권의 최민기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추천하실 종목이 삼성 엔지니어링. 네, 맞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오늘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고, 여기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추천 종목 스카이라이프가 있었네요. 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 중간에 잠깐 점검을 해주시고 넘어가기로 하죠. 스카이라이프는 이제 지난주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 제 추천 드렸을 때 이제 종가가 29,200원 정도가 됐었는데, 그때 주가에 비해서 현재는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현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홀딩을 하시고요. 이제 지난주 이제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그 고점 대비해서 약 한 10% 정도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가 조금 이제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은, 그랬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조금 더 이제 조정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이제 장기적으로 분명하게 성장 국면에 들어서 있는 그러한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추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저번에 제가 이제 손절 라인 25,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그 25,000원을 손절 라인이라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길게 보셔서 오히려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하고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하고 전략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네, 있겠습니다만 가급적 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하시기를 추천하시는군요. 네네.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늘 추천하신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은 쉽게 말하면은 건설 설계 회사죠. 설계 회사. 네, 맞습니다. 엔지니어링이라 이러면 거창하게 붙었는데 아주 뭐 쉽게 설명하자면은 설계 회사니까 사실은 뭐 두뇌가 많이 그 엔지니어링 그 두뇌들이 많이 필요하겠고 시설은 별로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부가 산업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적 자원이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해외 플랜트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회사를 뭐 대림산업이라든가 GS건설, 뭐 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자에서 현대 엔지니어링까지 굉장히 이제 그 인적 자원들을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싸움이 굉장히 좀 치열합니다. 예, 그 고부가 같이 일을 낼 수 있는 매우 좋은 종목이어서 최근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고 네네. 또 건설회사 중에서 유일무이한 고성장주.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여전히 지금 오늘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락이 있는데 여전히 지금 좋은 종목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오늘 추천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삼성엔지니어링은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기업 탐방을 가보시라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실 기업 탐방을 별로 온라인 탐방으로서는 별로 뭐 추가적으로 이해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로 이 두뇌 그러니까 설계 도면을 가지고 두뇌 싸움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설비를 돌려볼 필요성도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한번 온라인으로 탐방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참고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이 회사의 업황과 전망, 투자 포인트를 순서대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하반기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건설주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하반기 이제 건설주의 큰 이제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 하반기 주택 경기, 국내 주택 경기가 얼마나 회복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 해외 수준 모멘텀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 것인가. 먼저 말씀드렸던 전자의 경우는 굉장히 좀 기대하기 힘들어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후자 부분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 관계사죠. 중국 쪽에서 굉장히 설비를 증설을 하고 있는 그 삼성 SMD 쪽에서 이제 계열사 그 라인 물량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은 약 한 5천억 정도로 올해 목표치를 설정을 하였는데 현재 예상 물량이 약 한 3조 원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물량을 많이 받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5.5세대 뭐 A3 라인 같은 경우에 그 증설이 지속적으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 특히 이제 계열사 물량을 받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그 이점이 있다. 더군다나 이런 이제 그 관계사 발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기라고 하죠. 그 공사 기간이 이제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플랜트 같은 경우 몇 년 동안 짓는 거를 6개월 만에 5천억 원씩 매출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간 대비해서 높은 매출을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으므로 관계사 매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수익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이제 사우디 쪽에서 그 대량 그 발주가 있을 예정입니다. 화공 플랜트 위주로 해서 그 이제 중동 시위를 조금 잠재우기 위해서 사우디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주를 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대부분 이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한국 회사들 그리고 이제 그 더군다나 예전 이제 사우디 쪽에서 굉장히 트랙 레코드가 좋았었던 삼성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굉장히 좀 수주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 쪽에서 업체들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은 국내 이제 그 업체들의 단가보다 굉장히 위에 있는 단가를 입찰 때 써서 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수주 모멘텀과 그리고 계열사 물량 이 두 가지를 주가의 캐탈리스트로 해서 하반기 삼성 엔지니어링의 전망을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과거에는 유럽계가 뭐 아주 도리를 쳐서 한국에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었다라고 했었는데 네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거기에 치고 들어가서 엄청나게 시장을 빼앗아가지고 지금 뭐 고성장주의 영역에 들어가서 실적이 확인해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최근에 그 중동 소요 사태로 인해서
이 수주가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오히려 중동 소요 사태가 오히려 하반기 수주를 더 늘려줄 것이라고 지금 네, 맞습니다.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건 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그 리비아 사태 때문에 굉장히 수주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처음에 예상을 했지만은 이제 주변국에서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를 부양을 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기존 스케줄대로 지속적으로 플랜트 같은 거를 발주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 불만을 빨리 해소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오히려 그 공사를 더 서두르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하반기 실적 수주가 굉장히 더 모멘텀 된다고 좀. 그러면은 이 회사의 지금 기업 가치 지금 현재 그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계속 그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네네. 이게 너무 비싼 것이 아닌가. 개인 투자자들이 저점에서 들어갔을 좋았을 텐데 지금 계속 오르니까 지금 따라잡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밸류에이션이 아직도 저평가입니까? 밸류에이션은 사실상 이제 저평가는 아닙니다. 이제 성장 프리미엄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고속 성장주로서 이제 일정 부분 프리미엄이 반영이 돼 있지만은 이제 오늘 주가가 약 한 4% 정도 하락이 나오죠. 이제 오늘 오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6% 정도 증가를 했고요. 매출액은 94%,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더블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실적이 좋아져서 오늘 단순히 실적을 발표했다는, 시장에 공개됐다는 그 이슈 하나 때문에 현재 약 마이너스 4% 정도 그 주가가 하락 급락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급락을 조금 더 이제 매수의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오늘 주가 급락은 실적 노출 효과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동사 이제 앞으로 1년 뒤죠. 12개월 포워드 EPS는 현재 약간 예상치로 약간 18,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8,000원 대비를 해서 글로벌 플랜트 업체 기준, 그리고 이제 동사의 성장성의 프리미엄을 조금 더 이제 부과를 해서 적정 PER을 약 한 18배 정도로 제시를 한다면은 목표 주가는 약 한 32만 4천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손절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제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리스크 요인. 이 회사의 리스크 요인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 실적이 과연 적정 가치를 PER 18배를 매길 만큼 이제 고성장을 계속해 줄 것인가. 네네. 그러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인데, 네. PER이 시장 평균보다, 시장 평균 또는 건설업종 평균에 비해서 이 회사가 18배라면 1.5배를 매기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그 건설회사의 평균 성장률보다 1.5배를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매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실적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좀 위협받을 요인은 없을까요? 일단 성장성 부분도 있고 이 회사 동사의 ROE가 35%입니다.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회사고 무차입금, 무차입 경영으로 해서 재무제표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요. ROE가 35%라는 것은 한 3배나 되는군요. 다른 네, 회사들 맞습니다. 수익이. 예.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에서도 프리미엄을 더 얹어줄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 들어서 중동뿐만이 아니라 플랜트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필리핀이나 미얀마, 동남아시아 쪽으로 발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성장성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 평가를 해주시죠. 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동양종금증권 최명희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은 실적 시즌의 실적에 따라서 또는 실적 결과에 따라서 등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소 게임이죠. 좋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기대치 못하면은 쇼크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기대치보다 좋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도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대응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우 쉽고 안전하게 투자에 이기는 게임을 하려면 저평가주를 찾아내야 됩니다. 저평가주는 성장주보다는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고 객관적인 평가가 매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회사와 비교를 했을 때 이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면 그야말로 갭매우기에 대한 배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코리아인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영풍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영풍의 주가가 올라갔다면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영풍정밀의 주가도 조만간 올라갈 것이 거의 확실하죠. 왜냐하면 현재의 저평가에 되어 있는 갭매우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에 매우 편하게 쉽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법니다. 다만 욕심만은 되지만 되지 않으면 시장에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평가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